성공체험 엑스파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어떠한 주제로 만나볼까 항상 고민을 하는데요. 제가 우리 방송을 좀 찾아보다 보니까 면접에 대해서 많은 주제를 가지고 우리 많은 강사분들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작 정말 면접을 처음 준비하는 분들, 정말 면접을 아직 갔다 와본 적이 없거나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갔다 와서 뭐가 문제지? 라고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좀 컨텐츠가 좀 부족한 걸 제가 좀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면접 가장 초심자 입장에서 어떤 것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가를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면접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좀 먼저 살펴봐야 될까요? 아마 면접을 몇 번 다녀오신 분들은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스스로를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내가 이게 부족하고 이런 걸 준비해 가서 또는 이런 멘트를 통해서 면접관들한테 반응을 좀 살펴봐야겠구나. 이렇게 한번 조금 여러분들 좀 이렇게 내가 스스로 학습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면접을 가본 적이 없거나 또는 면접을 한두 번 갔다 와가지고 도저히 감을 못 잡는 분들, 내가 어떤 걸 해야 되지? 아마 좀 고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유튜브라던가 많은 면접 관련된 컨텐츠를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컨텐츠 중에서 정말 면접을 처음 가는 분들을 위한 컨텐츠는 잘 없고 대부분이 꽤 면접에 대해서 아는 분들을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공취업 엑스파일을 통해서 면접 처음 준비할 때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같이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면접 첫걸음은 어떻게 떼야 되는가? 사실 면접이란 거를 처음 준비하는 분들 중에 잘 못하는 분들이 이 면접은 사실 말로써 연습을 해서 본인 이게 약간 기능이에요. 우리 신체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많이 했을 때, 시간을 많이 투자했을 때 느는 건데 그런데 정작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리고 또 면접장에 들어가서 분명히 다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면접관도 있을 것이고 자기가 예상치 못한 질문을 할 건데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에서 아마 많은 고민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고민들이 있을 텐데 그중에서 가장 초심자한테 필요한 것들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 우리가 면접 전형에 들어가게 되면 다양한 도구들을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경험 면접이라던가 인성 면접, 또 최근에는 세일즈 면접이라는 것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고요. 금융권 준비하는 친구들은 RP 면접이라고 하는데 롤플레잉 면접도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토론 면접도 있고요, 프레젠테이션 면접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면접 도구라고 합니다. 각 도구별로 어떻게 좀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관련된 내용을 준비해 왔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지극히 초급자예요. 자, 초보자들은요, 어떻습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당연히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첫 걸음을 떼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좀 한번 의미 있는 걸 좀 찾다 보니까 상당히 초보자를 우리 도와주는 우리 어미 코끼리가 아기 코끼리를 도와주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자, 제가 이만큼 여러분들을 좀 도와드리도록 오늘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접에서 우리 면접관들이 지원자들을 판단하는 기준은요, 사실은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친구 정말 준비 많이 하고 왔네. 큰 문제 없겠어. 라고 판단한다 그러면 상당히 면접관한테 좋은 점수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막 답변을 하고 나서 나갔는데 면접관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 친구 면접까지 왔는데 왜 이러지? 좀 아쉬운데? 라고 한다 그러면 아마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적인 부분에서는 분명히 평가 항목이 있을 것이고 평가 항목에 따라서 점수를 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면접에 가시면요, 평가 역량 단위가 다 있고요. 거기에서 상중하 1, 2, 3, 4, 5 또는 1부터 10점까지 수, 미한가 이런 식으로 기업마다 좀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 척도가 있어가지고 점수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 면접관들이 기계는 아니죠. AI도 아닙니다. 누구죠? 사람이죠. 사람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듣고 평가할 때 전체적인 총평, 그러니까 총 점수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친구가 말을 좀 나지막에 잘했어도 전체적인 느낌이 안 좋다 그러면 당연히 점수를 주는 데 있어서 수, 미한가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그냥 할게요. 수를 줄 수 있지만 우를 줄 수도 있고 미를 줄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친구의 내용이나 답변이 썩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면접에 들어온 태도라던가 표정 그리고 무엇인가 하려는 여러 가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면접관 사람인지라 답변 내용은 좀 부실하지만 태도가 좋으니까 내 한번 좀 점수를 잘 줘볼까 하면서 미를 줄 걸 우를 주고 우를 줄 걸 수를 줄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면접관들이 판단하는 기준은요, 전체적으로 면접
면접하는 분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갖고 와서 면접관한테 이야기를 하는가, 태도, 모습 이런 것에서 보통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요. 면접 보고 났을 때 면접관이 여러분들을 가지고 준비 많이 하고 왔네 라는 인상을 준다 그러면 분명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여러분한테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를 많이 하고 온 친구들 잘 보시면요. 면접자들을 관심 있게 지켜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면접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나가고 난 다음에 점수를 막 이렇게 주잖아요. 그런데 이 어세서들이 점수를 주면서 내 점수가 맞을까라고 한번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평정 협의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평정 협의를 하는 경우 나는 이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면접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좀 물어볼 수 있겠죠. 자, 여기에서 이 친구 상당히 준비 많이 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준다 그러면 뭐 다른 면접관들도 특별히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겁니다. 보통 여러분들 그 면접관들이 하는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고 나가서 면접관들이 이야기할 때 이 친구는 아니야 라고 딱 그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만약 5명의 면접자 중에 한 2사람 정도가 크게 뽑고 싶지 않아요. 그랬을 때 면접관들끼리 이야기했을 때 그 아닌 사람에 대한 의견은 대체적으로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아니야 라고 했을 때 딱 모아지는데 정말 괜찮은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면접관들마다 잘했다 못했다가 약간의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많이 얘기 나오는 게 뭘까요? 이 친구 말을 잘하네는 아니에요. 이 친구가 준비를 잘해왔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좀 줄 수 있을까요? 제가 뒷부분에서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면접에 대한 질문을 하고 하면서 어떠한 태도와 모습을 보여주었나 여기에서 거의 여러분들 판가름이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점수를 못 받는 친구들 있죠. 이거 면접까지 왔는데 왜 이러지? 아쉽네 라고 하는 친구들은요. 이런 평가를 많이 합니다. 이 친구 아직 학생이네. 네, 학생의 티를 못 벗은 거죠. 뭐 준비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회사 와서 배우겠다, 뭐 지금은 부족하지만 나중에 뭐 해보겠다. 물론 신입사원으로서 당연히 그런 부분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면접에 와서 자신의 장점을 잘 얘기해도 뽑힐까 말까인데 나중에 하겠다고 이야기하면 면접관이 좋아할까요?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 최근에는 직무 능력 중심 채용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리고 블라인드 채용이 도입되면서 면접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면접에 와가지고 내가 잘하는 부분을 다 얘기해도 합격하기 쉽지 않은데 거기에서 내가 아직 준비가 덜 됐다라고 얘기하는 모습 당연히 면접관들이 좋아하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면접이란 자리는요. 사실 상당히 격식을 차리는 자리예요.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사회에 어떤 나오는 사람에 대해서 일을 줄 수 있는 어떤 면접 인터뷰죠. 그래서 격식을 갖추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면접관들도 기본적으로는 정장을 입고 있고요. 약간 분위기도 조금 좀 클래식하다고 할까요? 좀 엄숙하고요. 지원자들도 나름 정장을 갖춰 입고 오는 거죠. 자, 이 부분인데 만약에 뭐 정장이라던가 뭐 머리 색깔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회사에서 생각하는 그런 면접자 이미지가 아니라면 이런 부분에서도 아직 학생이네 이런 답변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본인이 뭐 저 같은 경우는 외부 면접위원으로 기업에 많이 가지만 그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본인이 데리고 일할 애들을 뽑는 분들 있죠. 그러니까 내부 면접위원들. 이분들 같은 경우는요. 자기가 약간 기준이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입사했을 때 그리고 본인이 여태까지 일하면서 봤던 그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분들이 좀 약간 자기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약간 허들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거 우리 회사 면접 오는 애들이 수준이 이거밖에 안 돼? 라고 판단했을 때는 당연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2가지를 좀 기억하셔가지고요. 여러분들 면접까지 왔는데 왜 이래? 라고 듣기보다는 준비 많이 해왔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나의 면접 전략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면접을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면접관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평가 항목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요. 그래서 여러분들 상당히 인상 같은 게 중요합니다. 제가 뒤에 좀 더 얘기를 드리겠지만 여러분들 내 인상이 좋다, 나쁘다 이런 걸 떠나서 면접관한테 신뢰를 주는 인상인가? 준비를 많이 해온 것으로 보이는 인상인가? 자, 이런 걸 좀 여러분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면접을 위해서 표정을 연습한다. 아마 한 번도 고민해 보진 않으셨을 겁니다. 자, 준비 태도. 여러분들 면접에 가셔갖고요.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뭐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준비 태도인데 이렇게 서 있는 거는 누구나 잘 있죠. 그런데 만약에 물어봅니다. 블라인드 채용이에요. 15번 지원자 했을 때 그냥 네 하는 사람이 있고요. 15번 지원자인데 몸을 앞으로 딱 이렇게 바짝 당기면서 네 하면서 이렇게 면접관의 시선을 끄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행동 하나하나가 어떻겠습니까? 준비 태도죠. 자, 이러한 것들도 면접의 평정에 큰 반영 요소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답변하는 모습, 다른 사람이 답변하는 걸 듣는 모습. 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점수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면접에 들어가게 되면요. 이런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주 잘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주 못하는 사람들과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건 약간 내가 어느 사람들과 들어가냐에 따라서 사실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면접관들이 앞에 온 친구들, 그리고 오전에 면접을 본 친구들, 오후에 면접을 본 친구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각각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기본적으로 같이 만약에 다대다 면접이다, 4명이 같이 들어간다, 다른 3명보다는 잘 했다는 인상을 주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그 인상이 다른 앞에 조나 뒤에 조에서 또 면접을 보는 친구들 중에서도 이 친구가 괜찮네라는 인상을 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이 부분 잘 생각해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람과 사람이 면접을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걸 대비해야 되는지 참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좀 사진에 갖고 오면 좀 뿌옇게 보이는데 안경에 선명하게 보이죠? 네, 많은 지원자들 중에서 정말 뚜렷하게 딱 보이는 그 사람 찾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씩 좀 우리가 단계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접 준비 첫걸음. 자, 1단계를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제가 뒤에 문을 여는 사진을 하나 뒤에다가 잠깐 깔았는데요. 여러분들 저는 면접 지도를 할 때 뭐 음성, 발성, 옷차림, 1분 자기소개 이런 거부터 안 시켜요. 제가 이 취업 코칭을 하고 커리어 코칭을 하면서 취업 지도를 할 때는요. 가장 먼저 제가 지도를 했던 거는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자신감 있는 얼굴로 들어오는 연습을 시킵니다. 물론 직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미소를 지어준다 그러면 상당히 괜찮을 수도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 문을 열고 딱 들어올 때 여러분들이 자신감 있는 얼굴로 들어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지금 시청을 하시면서 자신감 있는 표정 한번 지어보세요. 못 지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 자신감 있는 표정은요. 연습을 하셔야 만들 수 있는 표정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눈에 힘준다고 자신 있는 표정이 아니고요. 주변 사람들한테 좀 물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들이라든가 아니면 가까운 친구를 좀 이렇게 만나가지고요. 자신감 있는 표정을 계속 지어보세요. 연습을 해보세요. 평가를 부탁해보세요. 그다음에 그 사람이 야, 그 표정 괜찮다라고 했을 때 야, 카메라를 주고 찍어달라고 해가지고요. 그 얼굴을 계속 보면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자신감 있는 얼굴로 여러분들이 딱 면접관을 맞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렇게 처음에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들어왔을 때 딱 처음 볼 때 면접관이 어떻겠어요? 뭔가 좀 준비 좀 많이 해왔나? 이런 느낌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좀 만들어 보시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면접에 들어가게 되면 많은 질문을 받게 됩니다. 뭐 당황스러운 질문도 받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또 상당히 불쾌한 질문을 받을 수도 있고요. 나는 답변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면접관이 계속 꼬리를 물고 여러분들한테 계속 질문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표정이 어때야 돼요? 네, 아까 처음 여러분들이 자신감 있는 표정 있죠? 그거를 쥐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표정으로 가장 있는 게 매우 좋은 여러분들 면접 대기 자세고요. 답변을 하고 나서도 스스로 어떤 면접에 있어서 내가 지금 기분이 좋다 나쁘다 이런 거 표현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자신감 있는 얼굴로 계속 면접을 보고 나갈 때까지 그 얼굴로 유지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면접을 볼 때 뭐 약간 웃기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옆에 면접자가 재미있는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면접관이 좀 재미있게 유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때 웃는 거는 괜찮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지만 이거는 여러분들이 자신감 있는 얼굴은 디폴트, 딱 그냥 기본 자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첫인상은요. 들어오는 얼굴에서 한번 딱 잡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처음에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체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동안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어요. 자, 이 사람들 여러분들 머릿속에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럴 거야, 저 사람은 이럴 거야. 면접관 똑같습니다. 그래서 청년 구직자가 들어오죠. 그래갖고 처음 딱 봤을 때 이 친구 이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한 다음에 이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서 내 생각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또는 괜찮은지를 딱 그 처음 대화 나누는 데서 한 번 더 각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처음에 자기소개 또는 첫 번째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되는가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해 봐야 되는 요소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2단계를 좀 한번 가볼게요. 네, 스텝이 올라갔죠? 자, 면접관은요. 각자
질문 역할을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저도 외부 면접위원으로 이렇게 참가하게 되면요. 외부에서 오셨으니까 이런 질문과 이 부분을 조금 맡아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좀 부탁을 받는 사례들도 있고요. 또는 뭐 이런 걸 또 합을 짜지는 않았지만 면접위원장을 중심으로 뭐 50분간 몇 명이 면접 보니까 질문을 누가 먼저 하고 누가 먼저 하고 누가 먼저 해서 서로 이렇게 질문 순서를 한번 맞춰서 해봅시다. 요 정도의 합은 맞추고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면접에 들어가서요. 질문을 받거나 하는 순서라던가 아니면 특정 면접관은 나의 경험을 가지고 계속 진실 게임의 질문을 해요. 그 사람은 그게 여러분들이 싫어서가 아니고 뭐예요? 본인이 맡은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을 가지고 내가 이 사람이 나한테 질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그거를 뭐 기분 나빠하거나 당황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면접관들 보고 여러분들이 이럴 거야라고 판단하시기보다는요. 아, 이분들도 사람을 뽑아야 되는 입장에서 본인의 역할을 충실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분들이 아무리 어떠한 질문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당황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조금 더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셨을 때요. 면접위원장은요. 아이스 브레이킹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처음 면접자들이 이렇게 걸어 들어옵니다. 여기서 이렇게 걸어 들어와요. 그러면 오늘 식사하고 왔어요? 뭐 또는 아침에 지하철 타고 온 분 손들어 보시고 버스 타고 들어온 분 손들어 보시고요. 아, 오늘 오시기 힘들었죠? 뭐 출근이 힘듭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뭐 한번 오늘 화이팅 해주십시오. 자,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킹을 해요. 자, 이럴 때 여러분들 다른 면접위원들은요, 그런 반응을 보고 있거나 또는 자기가 질문할 것들을 확인하고 있거나 또는 자기소개서를 보고 있겠죠. 그래서 보통은 역할을 나눈다면요. 면접위원장이 아이스 브레이킹을 했을 경우에는 다음 면접위원이 뭐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경험을 기반해서 물어보겠죠. 보통 이 사람이 한 경험이 해당 직무에 어떤 연관이 있길래 이런 거를 자소서에 썼지? 라고 생각하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준비된 역량 문항을 질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 면접위원들이 와서 그냥 아무 질문이나 하는 것 같겠지만 실제로 가게 되면은요. 면접위원 매뉴얼 또는 지침서 이런 것들이 보통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 역량을 평가할 때는 이러한 문항을 물어봐서 채점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이것들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준비된 문항을 가지고 질문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어떤 분은요. 여러분들 이 인적성 검사를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 인적성 검사 수능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시험 아니에요. 검사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의 성향이라던가 어떤 데이터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기반해서 질문을 또 하는 분이 있을 것이고요. 또는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을 추적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 경험은 이렇게 했고 저 경험은 저렇게 했는데 이건 왜 했어요? 왜 했어요? 그때 어땠습니까? 그때 본인이 배운 게 뭐죠? 해당 직무에 도움되는 게 뭐죠? 하면서 만약에 본인이 쓴 내용이 정반대인 경우가 직장에서 벌어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이런 식의 질문을 계속 턴오버하면서 돌려주는 면접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요. 면접관들이 다 역할, 담당을 짜고 온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왜 이 면접관 나한테 이런 걸 하지? 이 면접관 인상이 안 좋은데 역시 질문도 나쁘네? 이런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면접 진행 과정에서요. 동일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게 좋습니다. 물론 내가 만약에 편입을 했어요. 그래서 편입한 내용을 썼는데 면접관이 이거 편입을 당시에 했는데 전공을 바꾸신 이유가 뭐죠? 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 내가 편입한 거고 내가 진로 고민을 더 한 거고 전공을 바꾼 계기 그냥 여러분들 처음에 준비했을 때 그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이야기하시면 돼요. 근데 거기에서 괜히 뭔가 기분 나쁘다거나 왜 글에다 썼는데 왜 질문하지? 굳이 이런 생각하면서 뭔가 얼굴로 표현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에 준비하신 그 표정 가지고 그대로 면접에서 여러분들 이 표정을 유지하면서 답변할 수 있는 걸 좀 연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연습 어떻게 하냐고요? 일단 가장 좋은 거는요. 여러분들이 촬영하면서 하는 게 좀 좋아요. 그러니까 촬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모습을 좀 보는 게 가장 좋은데 그게 여러분들 조금 여의치 않다 그러면요. 거울 보면서 하세요. 거울 보면서 하면은요. 본인의 표정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연습 방법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저희가 세 번째 단계까지 왔어요. 자, 목소리 크기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처음 면접을 준비하는 분들 만나보면요. 처음에 모의 면접을 처음 합니다. 자, 자기소개 해보세요. 그랬더니 안 들려요. 그러니까 본인이 옆에 사람하고 그냥 대화하는 수준의 목소리 크기로 스피드로 이야기를 합니다. 들릴까요? 들리지 않습니다. 보통 여러분들 웅변을 할 것까지는 없지만 면접관이 똑바로 들릴 수 있도록 큰 목소리로 이야기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면접장은요, 이것도 면접장마다 다른데 면접장이 매우 좁은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적으로 한 1.6m 정도 안에 들어오면 좀 불안하다고 하잖아요. 어떤 면접장은요, 상당히 가까운 데서 면접을 볼 수도 있고요. 제가 아는 분당에 있는 한 IT 기업은요, 한 200명 정도 들어가는 대형 강당에서 면접을 보는 기업도 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쩌렁쩌렁 울리겠죠. 심지어는 제가 인천의 한 그 공기업에 면접관으로 갔었는데 이 건물의 체육관에 파티션을 쳐놓고 면접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얘기를 하면 쩌렁쩌렁 울리는 거예요. 자, 그런 데서 어떻게 면접 봐야 될까요? 목소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면접장 크기에 따라서 내가 목소리를 어느 정도 크기로 답변을 해야겠구나 한번 고민해 보세요. 보통 여러분들이 너무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스피드로 어떤 크기로 이야기해야 잘 들리겠구나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저도 여러분들하고 만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는 스피드가 제가 평소 말하는 스피드보다는 느리겠죠, 당연히. 잘 들리게 하려고.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면접에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대다 면접이나 다대일 면접. 자, 다대다 면접이면요, 다른 면접자들도 들어온다는 얘기죠. 자, 그 사람 중에 목소리 1등 먹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너무 정말 큰 소리로 정말 얘기 잘합니다. 그러면 내가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작았을 때 어때요? 태도가 썩 좋아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죠. 괜히 옆에 사람 때문에. 자, 그래서 다대다 면접이냐면요, 다대다 면접에 들어갔을 때 다른 지원자들이 목소리가 크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크게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친구들이 작으면요, 여러분도 따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면접 초보자들은. 그래서 면접 초보자들 옆에서 조그맣게 얘기하잖아요. 본인도 조그맣게 얘기해요. 이렇게 따라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면접장 가셔갖고 내 목소리로 딱 크게 보셔갖고 정확하게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 다대일 면접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면접관이 여러 명이고 나 혼자예요. 그러면 그냥 면접관들이 작게 얘기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하세요라고 한다고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그냥 동네 아저씨들이랑 얘기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시잖아요. 좋은 점수 못 받습니다. 왜? 앞에 면접자나 뒤에 면접자 중에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면접 투로 얘기했을 경우엔 당연히 태도가 비교했을 때 안 좋아 보이겠죠.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도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직무. 예를 들어서 영업 직무라던가 이런 쪽에 지원하신 분들, 또 판매 관리, 자, 이런 쪽은 소비자들을 만나는 대면 관리 업무가 있죠. 당연히 목소리가 좀 적극적이고 큰 사람을 좀 찾겠죠. 그래서 이런 직무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 내가 주는 첫인상에 따라서도 좀 필요합니다. 제가 전에 취업 컨설팅을 해주던 친구는요, 운동을 한 친구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그 엘리트 체육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그래서 운동으로 그 대학을 들어갔고 또 전국체전에 나가서 또 메달도 딴 친구예요. 그리고 이 격투 종목이기 때문에 덩치도 정말 큽니다. 자, 근데 그러면 첫인상이 어떻겠어요? 목소리가 매우 크고 우렁찰 거라고 생각하는데 목소리가 톤이 너무 작고 이 사람 그냥 목소리가 너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좀 목소리를 연습을 많이 시켰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첫인상이 어떤가에 따라서도 조금 한 번 더 목소리에 대해서 고민해 봐라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듣고 나면 많은 분들이 보이스 트레이닝에 대해서 좀 찾으려고 해요. 그런데 효과가 있는 거는 확실해요. 그런데 모두가 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 보이스 트레이닝이란 게 취업을 앞두고 단기간에 효과를 보는 거는 확실히 아닙니다. 그런데 목소리는 분명히 개선이 됩니다. 저도 주변에 보니까 이걸 통해서 본인의 좋은 목소리를 찾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요, 사전에 준비하세요. 미리 준비하셔라. 잠깐 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4단계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 아이 컨택 매우 중요하죠. 일단 여러분들 처음에 가셨을 때 가장 우리 면접 초보자들이 실수하는 게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디서 인터넷에 막 찾아보니까 면접관들에게 시선을 골고루 분산해라. 그랬더니 면접 볼 때 어떻게 해요? 괜히 이렇게 그냥 기계적으로 분산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은 면접관 입장에선 뭐 하는 거지?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면접관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질문을 한 사람 위주로 보시면서 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질문을 한 분이 저한테 막 물어봐요. 그럼 그분 보면서 얘기하다가 또 다른 사람이 날 보는데 질문 한 분이 나를 안 봐요. 그러면 나를 보고 있는 면접관을 보시면 되겠고요. 또 근데 면접관들 중에서 몇 명은 나를 안 보고 막 있는데 나한테 질문한 분이 나를 다시 쳐다봐요. 그러면 다시 그분을 보면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이 컨택을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여러분들 가시면요, 의자 배열이나 앞에 책상이 있거나 없거나에 따라서 여러분들 자세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어집니다. 어떤 데는 가장 최악인 경우는요, 면접장에 갔는데 우리 면접을 보는 분들 앞에 책상도 없는데 심지어 의자에 바퀴까지 달려 있어요.
이러면은 여러분들 정말 면접 보기 쉽지 않거든요. 자, 그런데 어떤 데는 가니까 책상도 놓여져 있고 내가 답변하는 시간을 볼 수 있도록 시계도 있고 물도 있고요. 긴장하지 말라고 사탕까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대단히 많이 배려해 주는 곳이죠. 자, 어떤 상황이 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시선 처리는 똑같아요. 네, 그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단 하나 제가 저기 빨간 의자를 하나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가끔 사기업 면접에 갔을 때 대표님이 면접에 들어오셨으니까 잘해라 이렇게 인사팀에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딱 보면 누가 대표인 줄 알겠죠? 누가 최고 높은 사람인지 딱 들어가면 딱 보입니다. 그러면 그분을 중심적으로 조금 시선을 처리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조금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기억이 안 나거나 모를 수 있어요. 자, 이런데 여러분들 처음 면접 보는 분들이 본인이 생각이 안 나거나 하면 갑자기 당황하면서 잠시만요 이러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나한테는 이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지죠. 하지만 우리 면접위원들은 어떨까요? 1, 2, 3, 4, 5 하면 길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당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면접에 들어가셨을 때요. 면접관님 잠깐 시간을 좀 주셔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 한 번 정도는 진짜 아무 문제 없습니다. 물론 그게 2번, 3번 되면은요. 당연히 좋은 점수 못 받겠죠. 하지만 한 번 정도는 큰 문제 없으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벌써 저희가 5단계까지 왔습니다. 자, 다른 지원자들이 막 듣고 있어요. 경청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듣고 있다라는 제스처를 해주는 것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면접관들이 질문을 했을 때 면접관님 혹시 다시 질문 주셔도 될까요? 이런 말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일단 면접관들이 질문을 다시 하는 거에 대해서 매우 좀 싫어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상당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질문을 받았을 때 그 질문을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답변 잘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어떻게 하는 경우예요? 이때는 여러분들 사실 면접관들이 좀 시간이 남아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는 감사의 뜻을 표시하십시오. 이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면접관님 부족하지만 오늘 저의 답변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아주 퍼펙트합니다.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면접에 대한 AI가 도입된다 이런 얘기 많은데요. 아직은 면접자들의 질문을 추출하는 정도 수준입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고요. 여러분들 면접 준비는요. 시간과 노력이 상당히 투자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면접이 가장 마지막 단계라고 적은 시간을 투자하거든요.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좀 더 많은 시간을 좀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면접 초보자들을 위한 내용을 좀 다뤄봤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보시면서 이런 것들을 내가 준비하면 되겠구나 라는 걸 아마 익히셨을 겁니다. 자, 근데 면접은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말로 연습하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시간을 투자해야 늘어납니다. 분명히 실력이 늡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고요. 내용을 정리해서 연습을 하시고 시간을 내서 투자를 하셔라. 이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